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은 것이지만 외국인들에겐 낯설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건 역시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한 교수 역시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한국의 이것은 바로 계산 문화였습니다. 보통 해외의 경우 일명 더치페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각자 먹은 만큼 돈을 내는 것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깔끔한 방식이라 요샌 한국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계산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계산 문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한 번씩 계산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아예 그날 하루에 계산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1차는 내가 전부 내고 2차는 네가 내라는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죠. 이는 한국인들의 특유의 정문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배와 후배가 술을 어울려서 마실 때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사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땐 대신 그 선배도 자신의 선배랑 술을 먹을 때는 얻어먹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신보다 사회생활이 적은 후배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베푸는 이러한 계산 문화 역시 한국인의 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 문화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바로 서로 내겠다며 계산대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에겐 정말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마르틴 프로스트 전 프랑스 파리 7대학 교수 역시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한 경험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식당에서 사람들이 서로 계산하겠다며 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 내고 계산대 앞에서 몸싸움하고 심지어 서로 지갑을 빼앗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후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한 사람이 전체 밥값을 다 계산하는 게 한국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친구는 나중에 또 만나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내도 상대방이 양심이 있으면 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며 계산하게 되죠. 한자리에서 밥값을 딱 나눠내는 것보다 그런 방식이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밥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 사람이 아무 기대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거라는 점에서 무척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그녀는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 한국인과 결혼했고 83년 프랑스인 최초로 파리 7대학 한국학과 교수가 됐으며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기까지 했는데요. 현재는 외교장각에게 반환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적도 받아 파리 7대학에서 은퇴한 뒤 서울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프랑스의 계산 문화를 한국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도 각자 자기가 시킨 음식 값만 딱 잘라 지불하는 것이 정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조만간 콜레주 드 프랑스 한국학연구소장인 알랭 들리센 박사가 한국에 옵니다. 그도 나도 프랑스인이지만 밥값 계산은 한국식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선임자로서 밥값을 다 내는 거죠. 우리는 둘 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니까 절대 그에게 밥값을 낼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라며 선배가 후배를 위해 계산하는 문화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한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외적으로 한국식 계산 문화를 알고 실천하는 외국인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에게 이런 방식은 생소하게 다가올 텐데요.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계산 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외국인 남성은 왜 연상인 나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항상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글쓴이는 20세의 남성으로 28세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계산하려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화관이나 식당 등에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그녀는 재빨리 카드를 들고 카운터로 달려가더니 먼저 계산을 해버렸고 돈을 주겠다고 해도 손살에 치면 거부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딱 한 번만 밥값을 내는데 성공했지만 역시나 그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바로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강제로 넣었다고 밝혔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지만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식 계산 문화가 아름다운 건 그 안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아무 대가 없이 대접하는 한국인의 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없이 모르는 사람의 음식 값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고 식대를 지불하는 건 한국식 계산이라고 볼 수 없죠. 그의 여자친구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누군가 한 사람이 밥값을 내는 분위기라 처음 왔을 때는 계산을 누가 하는 건가 밥 먹을 때마다 헷갈렸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고 제가 연장자로서 밥값을 내는 일도 많아졌죠. 스스로 원하지 않는데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값을 내야 한다면 문제다. 사회적 신분 차이로 밥값을 내는 사람이 정해지는 것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인정으로 지갑을 여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도 중국인을 보면 10살, 20살 차이가 나는 사람까지 친구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국은 나이를 기준 사마 위아래를 가르는 풍토가 특히 강합니다. 그것이 윗사람이 밥값을 전부 내는 한국식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한국의 문화적인 것에 대해 몰랐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외출할 때 훨씬 더 어린 친구, 동료를 위해 항상 비용을 지불합니다. 안정적인 수입과 저축이 생겨서 대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녀는 당신이 학생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그게 정말 귀찮다면 그녀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의 한국의 문화입니다. 혹시 자존심이 상해 기분 나빴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면 좋은 선물을 사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명 그녀는 돈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감동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에서도 10대나 20대 초반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수증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페이 결제를 통해 자신의 몫만 깔끔하게 계산하더군요. 아마 성별보다 사회적 에티켓입니다. 이는 동생이라는 단어와 그에 따른 개념 때문이 한국인들에겐 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18살 때 인턴십을 위해 처음 한국에 갔었습니다. 당시 나보다 선배였던 한국의 대학원생은 처음엔 각자 계산했지만 나와 가까워진 이후에는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내 식사비를 반드시 계산했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디저트 비용 정도만 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저도 이젠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을 위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계산한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 역시 어렸을 때 그렇게 베품을 받았을 테니까요. 다만 고마운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죠. 당신에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 그래도 때때로는 계산을 하러 가십시오. 예를 들어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 몰래 돈을 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한국에는 눈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사실은 분명 고마워할 것입니다. 나는 여성이고 한국 남성 친구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돈을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을 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적어도 점심 식사 후에 커피 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도 윗분이 말하는 눈치의 한 맥락입니다. 다른 서구 국가들보다 한국에선 남동생이나 남매 같은 일을 챙겨주는 누나의 문화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당신이 어린 나이에 새로운 나라에 홀로 있는 것을 안쓰러워하는 것이니 감사하게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